사도체제에서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이자 서방 부제인 콘스탄티우스의 담당 지역은 갈리아와 브리타니아였습니다. 갈리아는 현재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서부 그리고 라인 강 서쪽의 독일 지방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지방이었습니다. 현재의 영국 지방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탈리아나 동방, 이집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많이 부유해진 지역이었습니다. 콘스탄티우스는 서방 부제로 등극하기 전에 본처인 헬레나와 이혼하고 서방 정제 막시미아누스의 의붓딸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헬레나의 출신에 대해서는 창기였다느니 귀족이었다느니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선술집이나 여관집의 딸이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와의 이혼은 정치적 의도로 보이는데 안정적인 동맹관계로 콘스탄티우스는 브리타니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카라우시우스의 반란을 진압하고 담당 지역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아버지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방의 니코메디아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휘하에서 근무했습니다. 인질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콘스탄티누스는 이 동방 황제의 휘하에서 이집트 원정 및 페르시아 원정에서 동행하며 그의 오른팔로 활약하며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이때 정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속세의 미련을 느꼈는지 자연인을 빙의하여 크로아티아 지방에 거대한 개인 황궁을 짓고 그곳에서 채소를 키우며 말년을 보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는데도 은퇴를 선언하자 그가 임명했던 서방 정제 막시미아누스도 내키진 않았지만 등 떠밀려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같이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제로 있던 콘스탄티우스와 갈레리우스는 정제가 되고 서방 부제에는 세베루스, 동방 부제에는 갈레리우스의 조카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임명되었습니다. 동방에 남아있던 콘스탄티누스는 정제가 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였는지 아니면 더 이상 인질로 남기 싫어서였는지 갈레리우스가 콘스탄티누스를 못살게 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콘스탄티누스는 냉큼 아버지의 곁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브리타니아를 침략하는 스코틀랜드의 야만인을 함께 몰아내는 군사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작전 중 갑자기 콘스탄티우스가 사망하게 되자 청년 콘스탄티누스는 현지 군단들의 추대로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직 공식적인 승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서방 부제인 세베루스와의 관계도 문제였습니다. 부제인 세베루스가 정제로 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콘스탄티누스는 갈레리우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월계관을 쓴 자신의 초상화를 보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갈레리우스는 이 초상화를 보자마자 불 속에다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인기가 점점 거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콘스탄티누스를 서방 부제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 황제인 막시미아누스의 아들 막센티우스는 자신은 자리 하나 못 차지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평소 세베루스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을 꼬드겨 로마에서 황제로 추대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자 등 떠밀려 퇴위했던 전임 황제 막시미아누스는 아들을 지원하여 로마에 입성해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당연히 반란이라고 생각한 세베루스는 이들을 공격했지만 패하여 처형당하게 됩니다. 동방 정제 갈레리우스는 자기 라인이었던 세베루스를 지원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싸움 한 번 못하고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동방 정제인 갈레리우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와 막시미아누스를 초청하여 회담을 가진 후 서방 정제로 리키니우스를 앉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막센티우스를 세베루스를 죽인 죄로 공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막센티우스는 아버지가 참여했던 회담에서 본인이 아닌 갈레리우스의 술친구였던 리키니우스가
서방 정제가 되고 죄를 뒤집어쓰게 되자 아버지인 막시미아누스와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부자는 서로 간에 손절을 하게 되고 막시미아누스는 콘스탄티누스에게 망명하여 콘스탄티누스는 본처를 버리고 막시미아누스와의 동맹을 위해 그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방정제 갈레리우스가 tuk자 부제였던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동방정제로 즉위했는데 이미 서방의 라이벌이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 리키니우스 3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리키니우스는 동방에 침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막시미누스가 이를 좋게 봐줄 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방에서는 막시미누스와 리키니우스 구도로 흘러갔고 서방에서는 남아있던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의 구도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동방으로 간 리키니우스에게 너는 서방 정제니까 같이 막센티우스를 없애자고 하여 동맹을 맺게 됩니다. 리키니우스는 자기 대신 콘스탄티누스가 이탈리아를 재정복해주는 것이 고맙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적에 적은 동지라는 개념으로 막센티우스는 막시미누스와 동맹을 맺게 되어 이 구도가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뿐이었습니다. 막센티우스는 오랫동안 젊고 똑똑한 매제를 증오해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구실로 삼아 콘스탄티누스를 살인자이자 반역자라고 낙인하며 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이탈리아 전역의 모든 기념물에서 콘스탄티누스의 이름을 제거하라고 명했습니다. 갈레리우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콘스탄티누스는 즉각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312년 초여름 콘스탄티누스는 콜마르에서 기병 8,000명과 고명 약 9만 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향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프스를 넘어 수사를 습격해 함락했습니다. 이어서 토리노를 함락시켰고 다음에는 밀라노, 브레시아, 베로나가 뒤를 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동쪽으로 계속 진군하여 아킬레이나를 점령하고 방향을 틀어 라벤나와 모데나를 거친 뒤 곧바로 로마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이때 막센티우스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장군인 폼페이아누스가 전사하자 막센티우스는 직접 최후의 정예병을 지휘하여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12km쯤 떨어진 삭사 루브라에서 양측 군대는 맞서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진행되는 도중에 콘스탄티누스는 태양의 바로 위쪽 하늘에 빛의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가 보았던 무엇인가의 가호에 힘입어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남쪽으로 몰아붙여 밀비우스 다리에서 막센티우스를 비롯한 그의 병사들을 강물에 쳐넣고 막센티우스의 잘린 머리와 창에 꿰인 몸을 치켜들고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막센티우스의 이름은 로마에서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대서양에서 아들이 아해까지, 하드리아누스 장성에서 아틀라스 산맥까지 전 유럽의 절대적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성당에 보조금을 주었고 교황에게 라테란 궁전을 기증했습니다. 이때부터 라테란 궁전은 1000년 동안이나 교황청의 소재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옆에 자비를 들여 건물을 짓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 요한 라테란으로 오늘날의 로마 대성당입니다. 믿을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콘스탄티누스에게 기독교는 꽤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온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동맹관계인 서방정제 콘스탄티누스와 동방정제 리키니우스는 밀라노에서 만났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는데 리키니우스는 콘스탄티누스가 이탈리아를 정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으므로 그가 이탈리아를 차지하는 데 동의했고 그리스도교에 관한 하나의 칙령의 합의에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유를 가지고 안전을 가지며 우리의 공화국의 안녕을 위해
우리의 연방이 모든 부분에서 손상되지 않고 그들이 그들의 집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동방에서 해협을 건너와 비잔티움을 점령하였습니다. 양측은 세레네 들판에서 마주쳤는데 막시미누스 다이아는 리키니우스에게 참패에 달아나고 따라서 이제 제국에는 2명의 황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이좋게 동서 양쪽 나눠 먹었으니 평온해질 법했으나 태양이 2개가 존재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리키니우스는 동방에서 공포정치를 시행했습니다. 전임 황제 치하의 신하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거기엔 전임 황제 갈레리우스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친척들도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2 황제가 밀라노에서 헤어진 지 불과 6달 뒤에 리키니우스가 먼저 콘스탄티누스의 암살을 시도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갈리아에 있던 콘스탄티누스는 3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즉각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314년 키발레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는 패주하는 적군을 추격하면서 발칸반도를 거쳐 비잔티움까지 갔습니다. 리키니우스는 트라키아를 제외한 전 지역을 할양하고 콘스탄티누스가 선임 황제임을 인정하는 조약을 맺고 다시 잠깐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키니우스는 칙령과는 다르게 종교회의를 모두 금지하고 주교와 사제들을 유배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티누스 측으로 대거 이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리키니우스는 복수를 원했고 콘스탄티누스는 완전한 통일을 원했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콘스탄티누스가 사르마티아인의 공격을 격퇴하던 중 군대를 이끌고 트라키아로 통지 없이 진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키니우스는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17만의 병력을 이끌고 아드리아노플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또다시 패배한 리키니우스는 비잔티움으로 물러나서 이번에는 아예 끝장을 볼 생각으로 다르다네스 해협에서 밤낮 없이 이틀 동안 해전을 벌였지만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크리스푸스에게 다시 한번 대패하고 아시아로 도망갔습니다. 크리소폴리스에서 또 패배하여 수도인 니코메디아로 돌아왔습니다. 리키니우스는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였으나 아내이자 콘스탄티누스의 이복 동생인 콘스탄티아가 지금 항복한다면 목숨은 건질 것이라며 설득하자 리키니우스는 콘스탄티누스의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해 맛있는 밥을 먹고 자연인이 되어 테살로니카에서 유배 생활 중 역모 혐의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를 제거함으로써 제국의 평화를 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값싼 대가였을 것입니다.